네, 그러면 이번에는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산자의 종류에는요, 이렇게 8가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첫 번째 산술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사막연산자까지입니다. 자, 산술, 증감, 비트, 쉬프트 요 4가지의 연산자는요, 결과적으로 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10이면 10, 100이면 100. 자, 일단 결과가 값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 그 정도까지만 일단 알아두시고요. 자, 비교연산자라고 하는 것과 논리연산자라고 하는 것은 값이 참 또는 거짓이 나옵니다. 자, 이 참 또는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불리언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true 또는 false라고 하는 것의 값만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 true false라고 하는 이 결과는 나중에 제어문을 배우실 때 제어문의 그 조건식에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조건식에서 만약에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해라라고 얘기할 때 그 어떤 경우를 얘기를 할 때 대부분 다 여기 있는 비교연산자와 논리연산자를 사용한다 정도까지 일단은 기억을 해 놓으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입연산자와 사막연산자는 무언가를 실행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값을 대입하라고 하는 것 또는 어디로 점프해라라고 하는 것. 결국에는 값을 대입하라고 하는 건데요. 사막연산자도요. 그럼 이제 각각 이런 8개의 연산자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산술연산자입니다. 여러분들 사칙연산이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는데 그냥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입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모듈로 연산이라고 하는 나머지 연산자입니다. 이건 나머지를 구하는 건데 이것만 더 추가적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하기 빼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특별히 더 얘기할 게 없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 하나, 나누기. 여러분들 여기 앞에 시간에 자료형에서 자료형 간의 연산 때 말씀을 드렸지만 7 나누기 2라고 했습니다. 7 나누기 2라고 하는 것을 3.5라고 쓰시면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7 나누기 2는 인트 나누기 인트를 한 거거든요. 인트 나누기 인트는 결과가 뭐가 나와요? 인트가 나오죠. 그래서 3이 나온다는 거 그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8 모듈로 5 제가 모듈로라고 읽을 건데 8 모듈로 5라고 하는 건 8을 5로 나눈 나머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나머지입니다. 그럼 8을 5로 나누게 되면 나머지는 3이 되겠죠. 이해가 가셨나요? 하나 한번 해볼까요? 12 모듈로 7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뭐가 나올까요? 그러면 5가 나오겠죠. 모듈로라고 하는 건 7은 한 번 들어갈 테니까 그러기에는 한 번 들어가고 나머지는 5가 나오겠죠. 자, 빨리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번에는 8 모듈러 9라고 했습니다. 자, 이걸 1이라고 대답하신 분들은 다 틀리신 분입니다. 자, 8을 9로 나눈 거지 9를 8로 나누고 나머지를 구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뒤에 값이 크게 되면요. 모듈러 값은 앞에 값이 그대로 나옵니다. 분명히 1이라고 대답하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모듈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나머지입니다. 그래서 정수 나누기 정수하게 되면 나누기 할 때 정수 나온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나머지 연산 퍼센트라고 하는 것은요, 정수 나누기 정수에 썼을 때 말 그대로 나눈 이후에 나머지 값의 정수 값을 모듈러 연산의 결과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증감 연산자입니다. 자, 증감 연산자는 말 그대로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건데요. 실제로 값을 일씩 증가하거나 일씩 감소하는 겁니다. 여기다 쓸게요. 일씩 증가하거나 일씩 감소하는 겁니다. 숫자 1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A는 3이라고 하는 값이 있습니다. 근데 플러스 A라고 했어요. 플러스 A 하게 되면 A를 하나 증가시키라는 거죠. 그러면 A가 뭐가 될까요? 4가 되겠죠. 그래서 출력하게 되면 4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밑에도 마찬가지로 B라고 하는 값이 3입니다. 플러스 시켰습니다. 하나 증가시키라는 거죠. 그러면 결과는 뭐가 나와요? 4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위에 거랑 밑에 거랑 비교를 해볼게요. 문법이 약간 다르죠. 앞에 거는 앞에 플러스가 있고요. 뒤에 건 뒤에 플러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그러면 앞에 분나 뒤에 분나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앞에 플러스 붙는 걸 우리는 전위형이라고 부르고요. 뒤에 플러스 붙는 걸 후형이라고 합니다. 이 전위형과 후형의 가장 차이점은 뭐냐면요. 실행 순서입니다. 자, 근데 이 실행 순서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 전위형은요. 1등이라고 생각하세요. 실행 순서가 1등입니다. 그리고 후형은 실행 순서가 꼴등입니다. 그러니까 극과 극입니다. 전위형은 1등으로 제일 먼저 실행하는 거고, 후형은 꼴등으로 실행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1등과 꼴등이라고 하는 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제가 지금 박스를 하나 쳐볼게요. 이 박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미콜론이 여기서 끝났잖아요. 이 줄의 명령은 지금 명령이 한 개예요. 이 지금 제가 박스 친 이 두 번째 줄에서의 세미콜론에서의 명령은 A를 증가시켜라라고 하는 명령 하나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B를 증가시켜라라고 하는 명령 하나입니다. 얘도 명령 한 개죠. 그럼 명령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 줄에서는 명령이 하나니까 1등으로 실행하나 꼴찌로 실행하나 결과가 동일한 겁니다. 차이가 없죠. 순서에, 실행 순서에. 그러니까 결과가 동일한 겁니다. 그러면 차이가 다른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이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박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세미콜론이 있는 명령입니다. 이전 세미콜론과 자기 세미콜론을 구분해서 지금 요만큼이 하나의 명령이죠. 자, 그럼 여기서 명령이 몇 개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명령이 두 개가 있습니다. 왜 두 개일까요? 하나는 A라고 하는 값을 B 값에다 집어넣어라 라고 하는 명령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A 값을 더하기를 해라. A에다가 A 더하기 1이라고 하는 놈을 해서 A에다 집어넣어라 라고 하는 거. 이 명령이 두 개가 있단 말이죠. 결국에는 여기서는 A 값을 B 값에다 집어넣으라고 하는 명령도 있는 거고 A 값에다가 더하기 1을 하라는 명령 두 가지가 같이 존재하는 게 요 첫 번째 겁니다.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B라고 하는 놈도 마찬가지로 A 값을 B에다 집어넣으라고 하는 명령과 A 값에다가 더하기 1을 하라는 명령 두 개가 합해져 있는 명령어입니다. 결국에 이 두 가지는 명령이 두 개가 된다는 소리죠. 그러면 이때 전이형과 후형의 명백한 차이가 있습니다. 전이형은 등수가 몇 등이라고요? 1등. 후형은 등수가 몇 등이라고요? 꼴등이라고요. 그러면 전이형과 후형의 등수가 각각 다르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의 명령 중에서 A 앞에 붙었잖아요. 그럼 A를 증가시키는 걸 먼저 한 다음에 A 값을 B 값에다 집어넣으라는 소리가 되는 거겠죠.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무슨 소리일까요? 꼴찌로 하라는 소리니까 A 값을 B 값에 먼저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A 값 플러스 시켜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나요? 자, 그러면 이 다음 줄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얘는 A 값을 먼저 증가시킨 다음에 B 값을 집어넣었으니까 B 값이 뭐가 나와요? 4가 나오겠죠. 증가된 다음에 A 값을 받았을 테니까.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A 값을 먼저 받은 다음에 A 값은 나중에 더하기가 됐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B 값은 뭐가 나옵니까? 3이 나오겠죠. 여전히 앞에 붙은 뒤에 붙은 실제로 출력하는 시점에서는 플러스는 됐었을 테니까 A 값은 4가 됐겠지만 B 값이 지금 달라지는 거가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전이형과 후형의 차이입니다. 그게 다예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지요. 그냥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가 붙으면 일씩 증가하거나 일씩 감소하는 거구나. 다만 앞에 붙으면 그 줄에서 1등으로 실행하고 뒤에 붙으면 그 줄에서 꼴찌로 실행해라. 그거까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여러분들 배우시겠지만요. 그 대입 연산자에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 이런 경우가 정말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A에다가 A 더하기 1을 해서 A에다 집어넣는 거. 결국엔 A 값을 하나 증가시키라는 코드죠. A는 A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게. 이게 너무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 100번 반복 수행하라고 할 때 0부터 시작해서 99까지 100번 수행해라라고 할 때 그때마다 계속 일씩 증가하면서 실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A는 A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너무너무 자주 쓰다 보니까 얘를 줄여서 쓰는 겁니다. 줄여서 쓸 때 어떻게 쓰냐면 여기 A랑 A가 두 개가 겹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A를 그냥 삭제를 시켜요. 그럼 남은 건 뭐가 됩니까? A는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 A 삭제됐으니까. 그러면 여기 기호가 두 개가 남네요. 자, 이후에다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등호는요. 다른 기호랑 붙을 때 무조건 제일 뒤에 옵니다. 그러니까 등호는 다른 기호랑 두 개가 연속으로 사용될 때 무조건 뒤에 옵니다. 그래서 이 A를 하나 삭제하면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이게 줄임 표현이에요. A는 A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을 줄여서 A 플러스는 1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것조차도 더하기 1씩 하는 거는 정말 너무너무 사용하다 보니까 그걸 한 번 더 줄인 게 증감연산자입니다. 한 번 더 줄인 게 마찬가지로 A 마이너스고요. 이해가 가셨죠? 나중에 대입연산자에서 한 번 더 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비트 연산자입니다. 자, 비트 연산자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이진수가 나오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는 이 동영상 강의에서는 이진수로 바꾸거나 이런 것들은 따로 설명드리지 않을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지만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비트 연산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만 이해하십시오. 비트를 바꾸거나 이진법으로 바꾸는 걸 보지 마시고요. 다만 비트 연산자라고 하는 건 이진수에서 연산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비트라고 하는 게 이진수만 저장할 수 있거든요. 0과 1. 그러니까 이진수 연산을 수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얘는 AND, OR, NOT
exclusive or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조금 긴 것들도 있죠. 자, 이건 AND 표시입니다. 자, AND는 두 개가 1일 때만 1이에요. 나머지는 다 0입니다. 자, OR라고 하는 것은요, 둘 다 0일 때만 0이에요. 나머지는 다 1입니다. 그러니까 OR는 둘 중에 하나만 1이면 되는 거고, AND라고 하는 건 둘 다 1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exclusive OR는 조금 특이한데요. 두 개가 다르면 1, 0, 1, 1, 0. 이렇게 두 개가 다르면 1, 같으면 0인 게 exclusive OR입니다. 이걸 보통 진리표라고 하는데, 뭐 그런 용어는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각각 AND가 뭐고, OR가 뭐고, exclusive OR가 뭔지만 아시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에 이걸 not이라고 부르는데, not이라고 하는 이거는 1은 0으로 바꾸고 0은 1로 바꾸는 겁니다. 무조건 뒤집는 거죠. 자, 그러면 비트 연산을 지금부터 할 텐데요. 비트 연산자는 말 그대로 이진수 연산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3이라고 하는 숫자랑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비트 연산을 하고 싶어요. 그럼 이거에 대한 실제 결과를 보고 싶으면 얘를 실제 손으로 계산 한번 해보시려면 일단 이진수를 바꾸셔야 됩니다. 그럼 3이라고 하는 건 이진수로 바꾸면 00000에다가 끄트머리가 11이 될 거고요. 10이라고 하는 걸 이진수로 바꾸면 앞에 000이다가 끄트머리가 1010으로 끝나야지 10이 되는 겁니다. 자, 요거 바꾸는 건 일단은 설명드리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런 거를 뭐 어디서 찾아봤든 뭘 계산기를 두드려 봤든 알았다고 쳐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비트끼리 연산하는 겁니다. 하나씩. 그럼 1이라고 하는 것과 0이라고 하는 것을 AND 했어요. 그럼 0이겠죠. 1과 1을 AND 하게 되면 1이겠죠. 자, 나머지들도 계속 이렇게 쭉 써요. 그랬더니 최종적으로 이진수가 뭐가 나왔냐면 0000에다 끄트머리에 10이에요. 자, 이걸 다시 10진수로 바꾸면 2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출력 결과는 10진수로 나오기 때문에 이걸로 표현하나 이걸로 표현하나 이걸로 표현하거나 다 2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여러분 전에 진법 설명드렸던 것처럼 0b라고 쓰게 되면 뒤에는 2진수를 나타내는 거고 0x를 쓰게 되면 얘는 16진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죠? 자, 그래서 실제로는 내가 10진수로 쓰나 16진수로 쓰나 2진수로 쓰나 표현 방법만 다른 거지 여전히 3과 10을 표현한 겁니다. 그렇게 두 가지를 비트 연산 AND 하게 되면 각각 두 개의 AND 결과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엔 우아입니다. 달라지는 거 없죠. 그냥 진리표에 따라서 1과 0이라고 하는 놈을 우아하게 되면 1이 나온다는 거. 둘 중에 하나라도 1이면 1이다라고 하는 결과만 다릅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실제로는 10진수 11이 나올 거고요. 그거를 2진수로 표현하게 되나 16진수로 표현하나 결국에는 다 11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exclusive와도 마찬가지죠. 1과 0 서로 다를 때는 1, 같을 땐 0이라고 놓고 각각 2진수의 결과를 10진수로만 바꾸면 그 10진수 결과가 나옵니다. 결국엔 3이라고 하는 걸 2진수로 바꾸면 이거고 16진수로 바꾸면 이건데 이거 바꾸는 걸 여러분들이 무슨 계산기를 두드리든 뭐든 알 수 있다고 한다면 비트 연산자라고 하는 거 정말 별거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한테 보통 이제 이런 걸 설명을 하다 보면 비트 연산자에서 정말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막 심지어 자바를 포기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진수는 계산기 두드려서 정 모르신다고 한다면 물론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아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다만 지금 연산자를 배우는 시점에서는 내가 이진수를 10진수를 못 바꿔 또는 10진수를 이진수를 잘 못 바꾸겠어 라고 한다면 그걸 바꾸는 계산기 인터넷에 많거든요. 그걸 가지고 사용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이진수는 0b를 표현하고요. 8진수는 0을 표현하고요. 10진수는 그냥 쓰는 거고 16진수는 0x를 표현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한테 계산기를 두드리면 10진수를 2진수로도 바꿀 수 있고 16진수로도 바꿀 수 있으니까 그 바꾸는 걸 못 누르시면 일단은 비트 연산자를 이해하시는 게 이번 챕터의 목적이기 때문에 계산기를 찾아서 두드려라 라고 했는데 실제로 자바에서도 그 계산기 기능을 하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이걸 그냥 외워서 써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바꾸고 싶어요. 이진수로 바꾸고 싶으시면 인티저, 이게 대문자로 쓰는 겁니다. integer.to binary string 하고 나서 10을 집어넣게 되면 여기 끄트머리 숫자가 나와요. 그럼 이렇게 앞에는 다 0000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10이라고 하는 것을 8진수로 바꿀 때는 옥탈 스트링이라고 쓰시면 되는 거고요. 이건 12, 8진수입니다. 그럼 정확하게 얘기하면 012라고 하는 숫자겠죠. 얘는 0b, 1010이 되겠죠. 자, 16진수로 바꾸면 A네요. 소문자로 나오는데요. 대문자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대소문자가 16진수로 표현할 때는 상관없습니다.
0xa 이렇게 쓰셔도 되는 거고 0x00000a 뭐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앞에는 다 0이고 끄트머리가 a다라고 하는 거고요. 끄트머리가 1, 2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결국에는 이 방법만 잘 아시면 여러분들이 그냥 자바 코드로 16진수나 8진수, 2진수를 다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거꾸로 2진수, 8진수, 16진수를 10진수로 바꾸는 것도 자바 코드를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아까 바꾼 게 10, 12, 1이라고 하는 게 각각 2진수, 8진수, 16진수였잖아요. 자, 그걸 문자열로 이렇게 감싼 다음에요. 자, 문자열이라고 하는 것은 또 배우시겠지만, 이렇게 싱글 쿼테이션 마크가 아닌 더블 쿼테이션 마크입니다. 이렇게 문자열을 쓸 때는, 문자를 쓸 때는 하나짜리 쓰는 거고, 문자열을 쓸 때는 이렇게 두 개짜리 쓰는 겁니다. 이렇게 쌍따옴표 안에다가 문자열을 쓰게 되는데 여기 있는 값들을 쓴 다음에요. 여기 뒤에다가 진법을 써줘요. 2진법, 8진법, 16진법이다. 이걸 10진수로 바꿔줘라 라고 하면 각각의 값을 바꿔줍니다. 10이라고 하는 값으로 바꿨죠. 그럼 여러분들은 내가 손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까먹었어. 몰라.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해가 안 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비트 연산자에서 절대로 멈춰 계시면 안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셔야죠. 자, 그래서 제가 비트 연산자를 조금 가볍게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이 정도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낫 연산자는 안 했네요. 낫 연산자는 조금 보셔야 됩니다. 읽는 방법은 여러분들 아까 제가 지난번 차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진법 10진수를 2진수로 바꾸거나 16진수로 바꾸는 거는 못하신다 손 치더라도 그렇게 쓰여진 값을 10진수로 읽는 건 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설명드렸던 게 123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1의 자리, 10의 자리, 10의 제곱자리, 100의 자리라는 소리죠, 결국에는. 그래서 123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다라고 한다면 1, 2, 3, 8이라고 한다면 얘는 1의 자리, 8의 자리, 얘는 8의 제곱자리다. 10이라고 하는 거 대신에 8로만 바뀌었다. 이거 다 곱해서 더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 그거 읽는 방법 정도는 아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 정도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낫이라고 하는 건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3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바뀐다라고는 알았으니까 이거를 낫을 했어요. 그럼 1은 0으로 바뀌고 0은 1로 바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엔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럼 여기 0이 막 생략됐었을 텐데 그럼 여긴 뭐가 생략된다는 소리예요? 1이 막 생략됐던 소리란 말이죠. 이해 가셨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 앞에 0이 막 생략됐었을 텐데 그럼 여기 또 1이 막 생략됐다는 소리란 말이죠. 자, 그럼 낫이라고 하는 건 결국엔 0과 1을 뒤집는 건데 문제는 이겁니다. 3이라고 하는 걸 뒤집었더니 이런 숫자가 나오는데 이게 답이 뭐가 나왔냐면 마이너스 4가 나왔대요. 0이라고 하는 걸 뒤집었더니 다 1이 되어졌는데 숫자가 엄청 커질 것 같은데 얘가 답이 뭐가 나왔냐면 마이너스 1이 나왔대요. 자, 이거를 읽는 방법 정도는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무슨 정보통신 개론, 정보통신 기사, 산업기사 이런 거 시험 볼 때도 다 나오는 내용이긴 해요. 그런데 일단 이 정도까지만 기억합시다. 보세요. 양수 읽는 방법이랑 음수 읽는 방법이 다른데요. 일단은 첫 번째, 쭉 데이터가 있을 때 제일 앞에 있는 걸 가지고 우리는 MSB라고 하는데 이걸 부호 비트라고 불러요. 앞에가 0이면 양수고요. 앞에가 1이면 음수입니다. 그러면 앞에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앞에 0이 계속 생략됐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 앞에서 제일 앞에가 다 0이 생략됐으니까 얘는 양수잖아요. 그럼 여기 앞에는 다 1이 생략됐다고 볼 수 있으니까 얘는 분명히 뭐가 나올까요? 부호 비트가 음수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음수 값이 나왔다라고 하는 걸 일단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음수 읽는 법이랑 양수 읽는 법이 달라요. 자,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양수는요, 1을 기준으로 값을 읽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0, 0, 1, 1입니다. 자, 그럼 여기는 1의 자리죠. 여기는 무슨 자리일까요? 2의 자리겠죠. 2진수니까. 여기는 2의 제곱의 자리일 거고요. 여기는 뭐 2의 세제곱의 자리일 거고,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자, 그럼 여기는 1의 자리고, 여기는 2의 자리입니다. 그럼 얘는 2가 한 개 있는 거고, 1이 한 개 있으니까 1 곱하기 2 플러스 1 곱하기 1 해서 뭐가 되는 겁니까? 3이 되는 거죠. 자, 이 정도 읽는 건 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양수는 이렇게 1을 기준으로 읽기 때문에 0, 0, 1, 1이라고 하는 것이 3이라고 하는 것은 알았습니다. 자, 근데 음수는요, 읽는 방법, 읽을 수 있는 기술적인 사항은 똑같습니다. 다만 0을 기준으로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읽은 값에다가 더하기 1 하면 그게 음수 읽는 방법입니다. 끝이에요. 그럼 보세요. 자, 만약에 1111 쭉 하다가 1100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럼 얘는 뭘 기준으로 읽는다고요? 앞에가 음수니까 1이니까 음수란 말이에요. 그럼 0을 기준으로 읽으래요. 그럼 여기는 1의 자리고 여기는 무슨 자리예요? 2의 자리죠. 그럼 0을 마치 양수 때 1이었던 것 양 읽는 겁니다.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2가 한 개고 플러스
1 곱하기 2가 한 개고, 그 다음에 1이 한 개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3이 되죠. 그러면 3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뭐 하라고요? 더하기 1 하라고요. 그럼 뭐가 돼? 4가 되죠. 그래서 결국에 최종적인 결과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나왔는지 아실까요? 자, 그럼 얘 한번 읽어볼까요? 얘가 왜 마이너스 1이 나왔을까요? 일단은 앞대가리가 1이니까 음수겠죠. 그러면 뭐를 기준으로 읽어야 돼요? 0을 기준으로 읽어야 돼요. 0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죠. 그럼 얘는 뭐가 돼? 0이 되겠죠. 마이너스 0의 꼴이 되겠죠. 거기다 더하기를 하게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읽을 수 있죠? 자, 나머지는요, 여기 있는 것들은 3이라고 하는 걸 이진수로 바꾸고 16진수로 바꾼 거니까 세 개는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세 개는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이해가 가셨죠? 자, 비트 연산 자체가 최대한 수학을 좀 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수학을 배우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 자바 문법을 배우고 있는 거니까 여기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요. 앞에서 자바에서 제공하는 진법 변환하는 그 코드가 있잖아요. 그 코드를 기억하고 계시다가 그걸 활용을 해서 진법 변환 결과를 모르시겠으면 그걸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이번에는 쉬프트 연산자입니다. 쉬프트 연산자는요, 이렇게 부등호 방향, 화살표 방향으로 왼쪽으로 가는 게 있고요, 오른쪽으로 가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걸 쉬프트 연산자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산술 쉬프트 연산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왼쪽으로 가는 걸 레프트 쉬프트라고 하고요, 오른쪽으로 가는 걸 라이트 쉬프트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오른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화살표 방향이.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0, 1, 0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다고 쳐보겠습니다. 이진수에서. 그러면 이 0, 1, 0이라고 하는 것을 레프트 쉬프트 한 칸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한 칸씩 이동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얘는 1로 가고, 얘는 1로 가고, 얘는 1로 가고요. 그러면 이렇게 갈게요. 한 칸씩 이동을 하게 되면 여기 1이 여기로 가는 거고요. 0이 여기로 가는 겁니다. 0은 어떻게 될까요? 이 0은 지금 3개잖아요. 여기 지금 3개의 숫자잖아요. 그럼 이 0이라고 하는 놈은 사라지는 걸 거고요. 이쪽 끝에 있는 건. 그럼 여기 첫 번째 칸, 제일 밑에 있는 칸은 비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는 0으로 채우는 거. 이게 쉬프트입니다. 레프트 쉬프트. 쉽게 얘기하면 왼쪽으로 한 칸씩 이동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다 2라고 쓰게 되면 레프트 쉬프트 2칸 하게 되면 왼쪽으로 2칸 이동하는 거고요. 3이라고 쓰게 되면 3칸 이동하는 거가 되는 겁니다. 제 앞에 그 칸을 넘어가는 것들은 사라지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 빈 칸이 되어지면 거기는 무언가로 채우게 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얘 같은 경우에는 값을 한번 읽어볼게요. 얘는 1의 자리고, 얘는 2의 자리고, 얘는 2의 제곱의 자리겠죠. 자, 그런데 왼쪽으로 한 칸 이동했어요. 그럼 얘는 여전히 1의 자리일 거고, 여기는 2의 자리일 거고, 여기는 2의 제곱 자리일 겁니다. 그럼 쉽게 얘기해보면, 이 1이라고 하는 건 원래는 2의 자리였는데 어느 자리로 이동했어요? 2의 제곱 자리로 이동했잖아요. 바꿔 얘기하면 레프트 시프트를 하게 되면 숫자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커지겠죠. 얼마 커질까요? 2배 커지겠죠. 왜냐하면 2였던 것들은 2의 제곱 자리로 갈 거고, 2의 제곱인 것들은 2의 세제곱 자리로 갈 테니까. 쉽게 얘기하면 왜 산수라는 말이 붙었냐면 쉬프트를 할 때마다 곱하기 2의 효과가 있어요. 그럼 레프트 시프트 하나를 하게 되면 곱하기 2가 되는 거고, 레프트 시프트 2칸 하게 되면 곱하기 4가 되는 거고, 레프트 시프트 3을 하게 되면 곱하기 8이 되는 겁니다. 2의 3승, 2의 제곱,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셨습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이건 또 너무 또 당연하게 이해하시겠네. 자, 라이트 시프트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건 뭘까요? 나누기 2가 되는 거고요. 라이트 시프트 2 했습니다. 2칸 시프트 했어요. 그럼 나누기 2의 제곱. 라이트 시프트 3 하게 되면 2의 세제곱이 되는 거죠. 나누기 2의 세제곱. 이해가 가셨죠? 자, 결국에는 산술적으로 내가 쉬프트를 할 때마다 곱하기 2 또는 나누기 2씩 한 칸씩 할 때마다 일어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레프트 시프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레프트 시프트 몇 칸 했습니까? 지금 2칸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결과는 레프트 시프트니까 커져요, 작아져요? 숫자가 커지겠죠. 2칸 했습니다. 그럼 얼마만큼 커질까요? 예, 곱하기 2의 제곱만큼 되겠죠. 곱하기 4가 될 거란 말이죠. 자, 그럼 5라고 하는 값을 레프트 시프트 2를 하게 되면 20이라는 숫자가 나올 겁니다. 자, 이건 답은 그냥 보자마자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레프트 시프트 할 때는 어떻게 일어나냐면 부호는 바뀌지 않습니다. 첫 번째가 부호 비트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부호 비트는 그대로 유지가 돼요. 자, 그 상태에서 2칸씩 이동하는 거니까 여기 있는 1이라고 하는 제일 밑에 있던 것들이 여기 2칸 위로 올라갈 거고 나머지는 다 2칸씩 올라갑니다. 자, 그럼 문제는 부호 비트는 유지가 되니까 여기 부호 비트 밑에 있던 2칸은 벗어나잖아요, 칸을. 이거는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사라진 것만큼 밑에도 2칸이 생길 거란 말이죠, 빈칸이. 근데 그 빈칸을 0으로 채우는 게 바로 레프트 시프트입니다. 이해가 가셨죠?
자, 이걸 그대로 읽으면 그냥 곱하기 4한 거랑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라이트 시프트를 해볼게요. 라이트 시프트라고 하는 것은 반대의 경우입니다. 부호 비트는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요, 오른쪽으로 두 칸씩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건 두 개가 사라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여기 위쪽에, 부호 비트 밑에 쪽에 빈칸이 생길 거예요. 자, 이때 부호 비트 밑에는요, 부호 비트랑 동일한 값으로 채웁니다. 자, 그것만 기억하세요. 부호 비트랑 동일한 값을 채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왜 부호 비트랑 동일한 비트로 채웠는지, 이걸 하시다 보면은 감이 오실 거예요. 예, 조금 사이드라서 제가 그 부분은 따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아무튼, 부호 비트를 채우는 거니까, 지금 양수잖아요. 그럼 여기가 0, 0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겠죠? 자,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렇게 되고 나서 값을 읽게 되면 이번엔 나누기를 한 꼴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날라간 값을 보도록 할게요. 지금 0, 1이라고 하는 값에서 1이라고 하는 값이 날라갔잖아요. 그럼 1이라고 하는 값이 날라갔다는 의미가 뭘까요? 자, 5라고 하는 것을 나누기 뭐 한 겁니까? 4 하면 뭐가 됩니까? 1이 되죠. 1.4, 8,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1.25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5라고 하는 것을 4로 나누면 인트 나누기 인트니까 1이 나오는 거잖아요. 1.25가 안 나오고. 그럼 원래는 그냥 우리가 계산기 두드려서 소수로 계산하면 1.25가 나와야 되는데 1이 나왔단 말이죠. 그럼 0.25는 뭘까요? 0.25가 바로 여기 지금 바깥으로 튀어나가서 사라진 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자, 그럼 음수의 경우에는 여기 앞에가 1이라고 하는 놈을 가지고 될 거고요. 값을 읽을 때는 0을 기준으로 읽는다. 그것만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해보면요, 이겁니다. 요거 두 개가 음수랑 양수랑 약간 다른데요. 요 정도만 외우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직접 해보시면 외우실 필요가 없는데, 읽으실 수가 없으신 분들은 숫자를 읽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진법을 십진수로 읽거나 이런 데가 조금 아직은 서투르신 분들은 우선 외우셔도 됩니다. 자, 보세요. 레프트 시프트입니다. 양수든 음수든요, 왼쪽으로 시프트를 하게 되면 무조건 곱하기예요. 한 칸당 곱하기 2입니다. 두 칸 가면 곱하기 4를 하면 되는 거고, 세 칸 가면 곱하기 8 하면 되는 겁니다. 2의 3승이니까. 라이트 시프트입니다. 그럼 나누기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5분의 2 하게 되면은 1이 되어지는 거죠. 왜냐? 두 칸이니까 나누기 뭐 한 겁니까? 1비트당 나누기 2 한 거니까, 두 칸 했으니까 4를 나눠야 되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얘는 뭐 한 겁니까? 이거 한 거잖아요. 4분의 5 한 거죠. 그러니까 1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음수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데요. 소수를 올림한 결과가 나옵니다. 실제로 비트 쉬프트 한 다음에 값을 읽으면 소수 올림한 결과가 나와요. 나중에 음수 읽는 방법에 보면 더하기 1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을 거고요. 마이너스 5라고 하는 것을 오른쪽으로 두 칸 했어요. 그 마이너스 5라고 하는 놈을 4로 나눠야 되잖아요. 워낙 정확한 값은 마이너스 1.25일 텐데 0.25는 날아간다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음수인 경우에는 라이트 시프트 할 때는 올림입니다. 그래서 실제 결과가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그런데 양수일 경우에는 1.25가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그때는 소수를 버립니다. 그래서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음수랑 양수랑 약간 다르게 나와요, 결과가. 레프트 시프트는 무조건 곱하기입니다. 나머지가 나오지 않으니까. 곱하기는 그냥 커지기만 하는 거니까. 하지만 라이트 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양수인 경우에는 소수를 버려서 표시해라. 그 다음에 음수인 경우에는 소수를 올리면서 표시해라. 0.1이라도 소수가 생기는 경우에는 하나 더 커진 숫자가 나온다. 그 정도까지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게 쉬프트 연산자 중에서 산술 쉬프트라고 하는 거예요. 산술 쉬프트의 가장 키는 부호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플러스를 쉬프트 100번 해도 플러스고요. 마이너스를 100번 라이트 쉬프트를 해도 마이너스입니다. 뭐 라이트든 뭐든지 간에 부호 비트는 변하지 않습니다. 쉬프트 되는 대상은 부호 비트 빼고 나머지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게 산술 쉬프트의 기본적인 키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논리 시프트라고 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논리 시프트라고 하는 것은요, 이번에는 개념은 완벽하게 동일한데, 개념은 부호 비트라고 하는 개념을 아예 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왼쪽, 오른쪽 통째로 움직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이너스 128이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일 앞에가 1이잖아요. 마이너스예요. 자, 그런데 내가 두 비트를 오른쪽으로 논리 시프트를 할 거예요. 논리 시프트는 꺾인 가로가 3개입니다. 이렇게 3개짜리가 논리 시프트예요. 그럼 몇 칸을 지금 이동했습니까? 2칸을 이동했죠. 그럼 2칸을 다 이동을 오른쪽으로 할 거란 말이죠. 그때 부호 비트까지 같이 이동하는 겁니다. 그럼 부호 비트를 같이 이동하니까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마이너스였던 것들을 논리 시프트 하게 되면 플러스가 되는 거죠. 이때는요, 그러니까 곱하기의 개념이 아닌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논리 시프트라고 하는 것은요, 숫자, 산술 계산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설정 같은 거, 무슨 게임 같은 프로그램 만들 때요, 설정할 때 예를 들어서 설정이라고 하는 것을 1바이트로 만약에 여러분들 어떤 세팅을 했어요. 그러면 0, 1, 1 이렇게 됐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겁니다. 설정에서 얘는 사운드, 첫 번째 비트는 사운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비트는 뭐 알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운드가 1이면, 사운드라고 하는 놈이 1이면 예를 들자면 사운드가 켜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알림이 1이면 알림이 켜져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만약에 채팅이라고 해볼게요. 채팅이 0이야. 그럼 채팅은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각각의 비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 특정 의미가 있을 때, 그럴 때 주로 이 비트를 가지고 그 데이터 각각의 비트의 값이 무언가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그 값을 꺼낼 때 논리 시프트를 써내요.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만 해볼까요? 내가 알림이 켜져 있는지 안 켜져 있는지를 체크하고 싶어. 이게 만약에 A라고 하는 변수라고 저장이 되어 있다고 쳐볼게요. 그럼 알림은 두 번째 비트죠. 그럼 난 이렇게 한다고요. 얘를 한 칸 쉬프트해요. 그 다음에 00000001이라고 하는 놈이랑 AND 연산해요. 비트 연산 배웠죠? 자, 이렇게 연산합니다.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얘를 A라고 하는 놈을 처음에 한 칸 라이트 쉬프트 한 다음에 끄트머리 2랑 엔드 연산해. 그러면 결국에는 이 알림이 1일 때는 1이고 알림이 0일 때는 0이 나오겠네요. 이거 이해 가시나요? 이거 오른쪽으로 논리 시프트 하게 되면 알림이 원래 두 번째 비트였는데 첫 번째 비트로 내려오잖아요. 그럼 첫 번째 비트랑 계속 추가적, 처음에는 A라고 하는 값을 그대로 0000일이랑 엔드 하게 되면 사운드가 ON인지 오픈인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한 칸 내린 다음에 또 1이랑 하게 되면 이번에 알림이 ON인지 오픈인지 알 수 있고, 또 한 칸 내린 다음에 1이랑 또 엔드 연산하게 되면 이번에는 채팅이 ON인지 오픈인지 알 수 있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시프트 연산자 중에서 논리 시프트라고 하는 건 비트가 가지고 있는 것이 값의 의미가 아니라 각각의 의미, 각각의 비트의 의미가 무슨 플래그나 설정 값들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값들을 뽑아낼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논리입니다. 그래서 논리 시프트라고 하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숫자의 의미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방향도 오른쪽밖에 없습니다. 꺼내는 거밖에 없으니까, 집어넣는 경우가 없으니까 왼쪽으로 가는 논리 시프트는 존재하지 않고요. 오른쪽으로 가는 논리 시프트만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머지 내용들만 또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바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트 단위가 최소 단위라고 말씀드렸죠. 인트는 32비트란 말이죠. 4바이트 자료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4바이트에다 데이터를 읽어서 저장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 진수를 16진수로 바꾸는 좀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뭐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배우는 것 같은데요. 여기 네 개씩 묶어서 쓰면 되는 겁니다. 0B라고 하는 건 2진수죠. 그럼 4개씩 묶으면 16진수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 16이라고 하는 게 2의 4승이잖아요. 2진수 4개 있는 게 16진수니까요. 0011이라고 하는 것은 읽는 방법은 아신다 그랬었죠? 아셔야 된다고 그랬었죠? 3입니다. 1000이라고 하는 건 8입니다. 그럼 16진수를 바꾸면 0x38로 바뀌는 거죠. 자, 1111이라고 하는 것은 15거든요. 15는 16진수의 F예요. 0000은 0이니까 0x의 F0으로 바꿀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이진수로 이렇게 썼어요. 자, F가, 4개가 다 F죠. 그래서 F가 4개인 것들을 이진수로 바꾸면 이진수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고요. 얘를 16진수로 바꾸면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시프트 연산자에 대한 실행 예를 보도록 할게요. 자, 5를 왼쪽으로 시프트 할 겁니다. 2칸만큼, 2칸 시프트 할 겁니다. 곱하기 4 하겠다는 소리죠. 자, 곱하기 4 하겠다는 소리니까 결국엔 20이 나올 거고요. 답 안 봐도. 5라고 하는 걸 이진수로 바꾼 수가 이거니까 이거를 그냥 이진수를 왼쪽으로 시프트 하나, 10진수를 시프트 하나, 전혀 다른 거 없죠? 그냥 표현 방법이 다른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20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시프트를 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시프트 하게 되면 양수 같은 경우에는 소수 버림의 형태가 나온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1인 거고요. 음수 같은 경우에는 나누기 4한 건데 소수 올림의 형태가 나온다 그랬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겁니다. 자, 0xffff예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세요. 0x 16진수니까 FF 이진수로 바꾸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잖아요. 다 1이잖아요. 1111 이진수로 나타나면. 자, 그거를 31칸을 오른쪽으로 이동했어요.
자, 얘가 지금 개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F라고 하는 거 하나가 이진수 4개잖아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럼 이거 총 다 하게 되면 32개거든요. 바꿔 얘기하면 인트 타입의 정수형이란 말이죠. 그걸 31개만큼 시프트를 했어요. 그럼 최종적으로 뭐가 나올까요? 1이 나오겠죠. 오른쪽. 부호 비트 제외하고 부호 비트랑 똑같은 놈으로 다 채워져서 밑으로 내려갈 테니까. 자, 이거 이 1이 왜 나오는지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이라서 그 부분은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